자, 이재명이가 그 대북 송금 의혹에 삼자뇌물 피의자로 전환되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참고인이었는데 이제 피의자가 되었다. 이화영이 재판이 지금 변호사가 그만두면서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화영이 부인하고 이화영이하고 법정에서 변호사 해임하니 안 하니 싸우다가 난리가 났는데 변호사가 그만둬 버렸어요. 아마 이재명 측하고 뭐 여러 가지 공감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이 이하영이 변호인이 그만두면서 지금 수사가 지연되고 검찰이 이하영의 법정 진술 없이 이재명을 바로 조사하겠다. 그래서 곧 이재명을 삼자 뇌물, 즉 쌍방울의 이재명 방북 비용 300만 불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을 소환 조사하겠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백현동 사건과 이 대북 송금 사건을 두 개를 병합해서 합쳐서 다음 달 초중순쯤에 9월 그러니까 한 10일 전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이재명 재판 과정에서 재판 조서와 경기도 문건이 밖으로 유출된 부분이 사법방해로 보고 이 내용도 혐의에 담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 있었던 이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요. 이화영의 외국한 거래 위반 재판이 그간 변호사를 맡았던 법무법인 해관행의 서민석 변호사가 사임계를 내서 재판이 스톱이 됐어요. 이화영이는 변호사를 다시 선임할 기회를 달라 했지만은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감안해서 국선 변호인을 임명하고 오후 재판을 진행을 했는데 이화영이 부인이 지금 이 서 변호사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제출한 지 한 달 만에 재판이 진행되었다. 변호사가 결국 그만두면서 재판 지연되는 사태를 우려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쌍방울의 김성태는 법정에서 방북 비용 대납, 스마트팜 비용 대납 등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재명과 통화를 했다고 밝혔어요. 자, 이재명은 황당한 이야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성태가 어제 북한의 민경련 합의서 체결 전 이화영이가 김성태의 숙소로 찾아와 현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때 문재인 정권이죠. 이재명의 방북 승인을 안내해준다. 북한에서 방북 초청장을 보내게 해달라고 부탁한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대답을 하고 방북 논의 후 경기도에서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낸 것을 보면 이재명도 방문 추진을 알았을 걸로 보인다라는 질문에도 김성태가 그렇다고 말을 했습니다. 2019년 1월 17일 중국에서 쌍방울이 북한의 조선 아태위 관계자와 대북 사업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할 때 이화영이가 이재명이한테 전화를 해서 김성태를 바꿔줘서 통한 게 맞냐는 데 대해서도 맞다고 했고 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맡은 변호사들을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옛날에 경기도 선거 때 있었던 문제들 있죠. 그걸 맡은 변호사들을 연이어 쌍방울 계열사 사회이사로 선임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이를 챙기기 위한 것이 맞냐라고 물으니까 맞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법정에서 이화영의 부탁을 받고 이재명 후보 경선 당시 여러 사람의 명의를 빌어 이재명에게 1억 5천에서 2억 정도를 쪼개기로 나누어서 후원을 했다고도 주장을 했어요. 김성태는 경기도지사 선거 때 후원금을 주고 민주당 대통령 선거 때도 금전적 지원을 해준 사람에게 노상 강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민주당 사람들한테 뭘 잘못했냐.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뜻이 좀 안 맞는다고 노상 강도라고 말할 수 있냐. 요렇게 말을 했어요. 자, 검찰은 이재명이 쌍방울 김성태에게 방북 비용을 300만 불을 대납하게 한 것에 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보고 삼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어요. 이화영도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해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에게 쌍방울이 비전이설을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방북까지 신경을 써줬을 것 같아라고 보고를 했다고 언급을 했고, 이후 이화영의 진술을 토대로 경기도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자료를 검토한 검찰은 이재명에게 삼자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지금 판단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이재명의 이 삼자뇌물 형법적인 이 삼자뇌물 이 부분보다 도대체 한국의 대선 후보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북한을 방문을 하려고 한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북한에 방북을 하려고 시도를 했고, 당시 문재인 정권이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아서 방북 허가를 안 내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북한에 초청 이전에 적극적으로 방북하겠다고 당시 문 정권에 신청을 했는데 문 정권이 방북 허가를 안 내주니까 이재명이가 방북을 갖다가 밀어붙이기 위해 북한 측에 권위 있는 공적 기관으로부터 방북 초청서가 오면 방북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300만 불을 갖다가 지금 방북 비용으로 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300만 불을 쌍방울이 대납한 것은 그 정치인으로서 삼자 뇌물이 적용될 수 있는 요소가 있겠지요. 자, 그런데 저는 그걸 떠나가지고 도대체 한국의 대선 후보가 왜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 그토록 가려고 한 이유가 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북한을 갔다 와야 되고 북한하고 모종의 합이 맞아야 그래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고 민주당에서 그야말로 이 전체적인 헤게모니를 잡아서 그 대통령 당선되는 대로 탄탄대로로 갈 수 있다. 이재명이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토록 가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알다시피 이재명은 운동권 출신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재명이가 무슨 젊었을 때부터 친북 주사파 활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다만 변호사가 되고 성남의 자리를 담으면서 당시 이제 통진당 이석기 계통의 그 성남의 틀을 잡고 있는 세력을 갖다가 성남 시장 선거 때 공동으로 연대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자리도 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이제 비로소 이 친북 세력들과 연결이 좀 되기 시작했는데, 이후에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이 되고 또 대선까지 욕심을 내면서 대한민국에 북한의 낙점을 받지 않으면 대선 후보가 되기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런 고민이 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민노총이나 정교조나 많은 제야, 주사파의 영향을 받는 주사파 출신 과거 운동권 586들, 자, 이들의 지지를 이재명이 받으려고 하면 모종의 북한으로부터 이 낙점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재명의 라이벌이었던 이낙연이는 임종석이라는 그야말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인물이 있었죠. 심지어 북한의 저작권 돈 떼이는 거 대신 받아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종석이가 이낙연한테는 있는데 이재명이가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한 걸음 뒤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이가 북한하고 직거래 라인을 만들어서 민주당의 후보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이 300만 불 방북 주고 방북하려고 시도한 게 1년 뒤에 2020년부터 코로나가 퍼지면서 돈은 주고 방북은 불발됐지만은 그 300만 불을 전달받고 방북을 못하게 된 이재명에 대해서 300만 불을 전달받은 북한은 방북 비용으로 300만 불을 선납한 이재명에 대해서 시각이 바꾸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운동권 주류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 북한하고 관계에서 상당히 앞서 있는 임종석이가 지지하는 이낙연을 제끼고 마지막에 좀 다소 무리수를 두다시피 그 당의 당헌 해석을 둘러싸는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최종 결선 투표를 하지 않고 후보를 확정지었죠. 또 이재명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문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당의 후보가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재명의 3자 뇌물 문제가 아니라 자꾸 거기에서 이제 이재명이의 3자 뇌물을 적용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는 법적인 관계로만 지금 이 사건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재명이가 북한을 방북하려고 한 의도가 뭐냐? 대선 후보인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이가 북한에 가서 낙점을 받아야 될 사유가 뭐냐? 결국 대한민국에서 민주당 계열에서 대선 후보가 되려면 북한의 낙점 도장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대북 송금의 실체, 거기에 제3자 뇌물이 적용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너무나 무관심해져 있는데 북한이 낙점하지 않으면 대선 후보도 안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기가 찬 일 아닙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봐 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봐봐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